자, 3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방금 무슨 얘기 했었냐면 1, 1, 2, 3, 4에서 이제 4개를 뽑아서 나열할 때 그냥 순열 또는 뽑고 나열, 본질적으로는 똑같아. 미리 경우의 수 다 구해놓고 전체분의 경우의 수를 할 거냐, 각 단계별로 확률을 구할 거냐. 본질적으로는 똑같고 우리 1번 쪽이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합의를 받고 1끼리 구분하지 않는 세 번째 풀이를 했는데 일단 답은 15분의 1로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거를 조금만 변형해도 저 3번 풀이가 확연히 안 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결국 계속 반복해서 같은 걸 다르게 봐주세요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만 달라졌냐면 주머니가 1, 1, 1, 2, 3, 4 뭐만 바뀌었니? 1만 바뀌었어요. 1이 하나 더 늘어났을 뿐입니다. 자, 근데 상황은 똑같아. 6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나열하고 나열된 순서대로 공에 적혀있는 수를 A, B, C, D라고 할 때 A보다 B보다 C보다 D가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자. 얘는 솔루션 1과 솔루션 3만 할게요. 2는 본질적으로 1과 똑같으면서 조금 더 뭔가 매번 분수해서 귀찮으니까. 자, 솔루션 1은 뭐 할 거냐면 다 다른 걸로 구분할 거예요. 구분이라고 하자. 구분하는 풀입니다. 자, 일단 4개를 뽑을 거야.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얘네들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면 전체는 그냥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로 들어오면 돼? 네 자리니까 하나, 둘, 셋, 넷, 손 6개, 5개, 4개, 3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30이니까 12 곱하기 30이 얼마냐? 360인가?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찾고 싶은 거 구할 건데요. 오른쪽으로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대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될까를 보면 만약에 숫자가 1, 2, 3, 4의 꼴이면 내가 뭐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지? 요 1이 1-A냐 B냐 C냐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 거야? 3가지. 2, 3, 4에 대해서는 없을 겁니다. 그치? 자, 그 다음은 뭐가 있을 거냐면 1, 1에다가 네모, 세모 같은 꼴이 있을 거야. 그러면 먼저 쉬운 것부터 하자. 네모, 세모를 골라주자. 즉 2, 3, 4 중에서 숫자 몇 개 고르겠다? 2개. 순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뽑고 그만하자. 30 몇? 32로 그만할 거고. 그 다음은 요 부분. 이게 1-AB, AC, BC, BA 이거 다 괜찮은 거 아니야? 앞에 오고 싶은 사람 1 누구야? 3개 중에 하나야. 뒤에 오고 싶은 사람 누구야? 남아있는 2개 중에 하나야. 3, 6에 18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될 수 있는 꼴 뭐가 있나? 111에다가 네모 같은 꼴이 있겠지. 네모가 되고 싶은 사람 소원하면 2, 3, 4 중에 3C1 한 명이 손을 들 거고 그 다음에 얘는 1-ABC가 막 줄 서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팩토리얼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거니까 6, 3에 18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번 경우의 수는 전체 360가지 중에서 18, 18, 3이니까 얼마냐? 30, 9, 3띵 하자. 120분의 얼마? 13 이라는 확률이 나옵니다. 자, 반면 구분을 하지 않는 걸 한번 해보자. 자, 구분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구성할 때부터 숫자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정도가 달라질 테니까 먼저 요렇게 전체 경우의 수 구성부터 한번 해볼게. 자, 1끼리 구분하지 않을 거니까 1-ABC 고민하지 마. 그냥 숫자 1, 2, 3, 4인 거야. 얘네 줄 세우는 경우 몇 가지 있어? 4팩토리얼은 24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얘는 일단 네모, 세모에 뭐가 들어올래는 고민을 해야 되니까 3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예를 들어서 뭐 2, 3처럼 이렇게 뽑았다 이거야. 자, 쟤네들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전체 경우의 수 만들어주면 몇 팩분의 4팩? 2팩분의 4팩이니까 12 곱하기 3은 36 이렇게 나올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야 숫자는 뭐 할 건데 31로 골라서 예를 들어 1, 1, 1, 2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 3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
그래서 3, 4, 1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 경우의 수가 72분의 1로 만들어진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를 생각을 해보자. 1끼리 구분하지 않아. 그러면 1, 2, 3, 4로 구성된 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저 순서대로서는 한 가지밖에 없지. 그 다음 원, 네모, 세모도 요 네모랑 세모에 들어올 숫자 뭐 할 건데만 정하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처럼 1, 1, 2, 3면 1, 1, 2, 3를 써야지.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모 칸의 숫자가 2가 될 거야, 3이 될 거야, 4가 될 거야 만 골라주면 1, 1, 1, 2, 뭐 3이었다면 1, 1, 1, 3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즉 얘는 1이고 얘는 3이고 얘는 3일 테니까 전체 72분의 7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당연히 이제 값이 뭐해졌냐? 달라졌고 어느 쪽이 맞을 거냐면 이쪽이 맞고요. 이쪽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 경계가 그 조건이 분명 존재하긴 한다. 나는 알고 있고 말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너네가 받아들이기에 어려울 수 있으니 그냥 솔루션 1으로 푸세요 라고 했었잖아. 그래도 한마디 해둘게. 너네 중에 누군가는 깨우칠 수도 있으니까. 물론 깨우쳐도 1번으로 푸세요. 자, 왜 얘는 되고 왜 쟤는 안 되냐가 뭐냐면 얘는 숫자 몇 개 중에 몇 개 뽑았어요? 5개 중에 하나, 4개 뽑았지? 그럼 몇 개 남아요? 하나 남지. 쟨 몇 개 중에 몇 개 뽑아서 몇 개 남아? 6개 중에 4개 뽑아서 2개 남지. 하나만 남으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도 돼요. 2개 이상 남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봐봐. 여기서 4개를 뽑는다고 쳐볼게. 이게 뽑힌 4개야. 오케이? 그럼 안 뽑힌 1개가 있겠지. 맞나? 그럼 뽑힌 애들 열심히 줄 세워보고 안 뽑힌 애 이렇게 여기다가 써볼게. 2, 3, 뭐 1, 1 뽑히고 4가 있다고 쳐볼게. 봐봐요. 내가 가려볼게. 뭐 남았게? 첫 번째 거 뭐 남았게? 1 남았지. 뭐 남았게? 4 남았지. 남은 게 뭔지를 알지. 즉 5개 중에 4개를 뽑은 건 사실 다 줄 세우는 거랑 똑같아요. 이해되냐? 4개 서 있으면 남아있는 건 누구겠다가 확실히 알지. 근데 쟤면 요렇게 줄 서면 이렇게고 요렇게면 2, 3, 1, 1이니까 뭐냐? 이거잖아. 뒤에 어떻게 섞게? 1, 4일 수도 있고 4, 1일 수도 있지. 반면 얘는 1, 1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둘 이상이 남으면 내가 포커싱하지 않는 쪽에서 경우의 수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얘는 자리 바꿈이 없어서 한 가지지만 만약에 같은 걸로 본다면 얘는 자리 바꿈이 분명 2가지지.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도가 2, 농도 하나 이런 느낌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씩 남은 건 상관이 없어요. 2개 이상 남으면 안 됩니다. 오케이? 라고 구분 지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해라 마라. 무조건 1번처럼 푸시면 됩니다. 오케이? 엄밀한 얘기를 위해서 계속 밑밥을 깔았지만 결국은요 다 다르게 보면 됩니다. 이제부터.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깊은 개념적인 이야기였고요. 4번부터는 마구마구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다 빨리빨리 구해버릴 겁니다. 경우의 수 연습이다. 자, 4번 가자. 방정식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9를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bc의 모든 순서쌍 abc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할 때 선택한 순서쌍이 이거를 만족할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먼저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놓자. 당연히 음화정이잖아요. 3H 9겠죠. 11 컨비네이션에 9일 테니까 11 컨비네이션 2로 바꾸시면 55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 A가 2 미만이다 또는 B가 2 미만이다 또는 보자마자 아니면 중복조합인데 상한 조건 보자마자 뭐가 생각이 나야 돼? 여사건이 편하지 않을까가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이 친구의 반대말은 뭐냐면
A가 2 이상 and B가 2 이상. 너무나도 쉽네요. 자, 그럼 이쪽 바로 질러버릴게. 3H라고 바로 쓸 거야. 심부름 하고 나면 레원아 3H 얼마 하게? 9개인데 2개 담았으니까 자유로운 거 5개. 따라서 7 컨비네이션 2는 21가지. 그래서 정답은 55개 중에 1에서 알아서 빼시면 34다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언제나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고 확률도 마찬가지야. 여사건이 편한지 정사건이 편한지를 꼭 잘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 뭐 다를 게 아무것도 없죠. 분모에다가 전체 경우의 수 까는 거 맞곤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허벅지 여기에 모기를 물리지? 잘 때 여기 노출 안 했는데 긴 바지 입고 잤는데 왜 이러지? 여기가 간지럽네. 아우.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문자 ABCD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와 1, 2, 3, 4가 적혀있어서 총 9장이 있어요. 문자 A가 적혀있는 카드의 바로 양옆에 각각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놓여주세요. 오케이. A, B, C, D, E, 1, 2, 3, 4. A가 적혀있는 카드에 바로 양옆에 숫자가 적혀있으래. 그래. 그럼 어떡하면 돼? 전체 경우의 수나 구해놓고 할까요? 근데 전체 경우의 수 그냥 9팩 아니냐? 그쵸? 뭐 전체는 9팩이니까 굳이 쓰지도 말까? 그래도 써. 혹시 모르니까 써. 솔루션 1이라고 써주시고요. 전체는 9팩입니다. 자, 그 다음 A 양옆에 숫자면 당연히 먼저 배치해줘야지. 요렇게 해놓고 A 왼쪽에 오고 싶은 거랑 오른쪽에 오고 싶어요. 분명 같아달라. 다를 것 같네. 그러면 A 왼쪽에 오고 싶은 사람 손 숫자 몇 개 손 들어요? 4개. 오른쪽에 오고 싶은 사람 손 3개가 손을 들겠지. 그러고 나면 당연히 묶어서 같이 진행을 할 거고, 그럼 남아있는 게 이제 B, C, D, E 남았고, 예를 들어서 숫자 2개 1, 2 들어갔으니까 3, 4 뭐 이 정도가 남았겠죠. 그리고 묶음은 한 명으로 칠 거야. 그렇다는 건 총 하나, 둘, 셋, 넷, 다여 7 몇 명인 셈? 7명인 셈이니까 7팩 해주면 될 테니까 따라서 약분하는 건 미리미리 약분하자. 7팩 이하로 다 약분되잖아. 9, 8까지만 쓰고 분자 쪽도 4, 3만 쓰자. 6분의 1이겠지. 맞나요? 자, 두 번째 풀이. 아까 언급했던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거를 해볼 겁니다. 자, 그 확률의 곱셈 정리의 냄새를 여기서 좀 미리 느꼈으면 좋겠어. 봐봐. 우리 첫 번째 풀이 계산할 때도 9팩하고 7팩이 약분됐지. 그 말은 이런 말이랑 비슷해. 려원아, 너랑 내가 줄 서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우리 둘이? 2팩이겠지. 내가 너보다 앞에 있을 경우의 수 몇 가지야? 1가지겠지. 자, 너랑 나를 포함한 100명이 줄을 설게.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야? 100팩토리얼이겠지. 그 중에 네가 나보다 앞에 있는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하면 될까? 순서가 정해져 뭐 하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돼. 그 말은 자리 100개가 있는데 우리 둘이 들어갈 자리 100개 중에 몇 개만 골라? 2개만 고르면 알아서 뭐 네가 앞에 설 거고, 나머지 인간들 내가 알바야 알바 아니야? 알바 아니니까 마구 수세요. 몇십 명이 줄 서. 98명이 줄 서지. 그럼 98팩이 지워지면서 100 곱하기 99분의 요거만 남아서 이걸로 약분될 거거든. 즉 내가 구하고 싶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부분 외의 것은 분모에도 분자에도 어차피 똑같이 들어갈 거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 그게 요 7팩이 약분된 데서 느껴지지. 이해돼요? 그거를 곱셈 정리로 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자리가 9개 미리 준비되어 있다고 칩시다. 우리의 목표는 A의 양옆에 숫자가 와야 돼요. 자, 곱하기를 할 수 있으려면 뭐가 같아야 돼?
후폭풍이 같아야 돼. 자, 그러면 네가 A에 빙의하세요. 너의 사명, 너의 의무는 양옆에 숫자 안 치는 게 의무입니다. 오케이? 자, 자리나 어깨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어디에 앉든 상관이 없으면 너의 동작의 확률은 1이에요. 상관이 없으니까. 자, 질문할게. 너 아무 데나 앉아도 되니? 어디가 안 되는데? 양옆이 안 되겠지. 그래서 너. 근데 그거 말고는 구분이 될까 안 될까? 또는 후폭풍이 있을까 없을까? 같을 것 같지? 어차피 양옆에 뭐 여기에 이렇게 양옆이 있으나 여기 양옆에 있으나. 그래서 A는 9분의 7의 확률로 적당한 안쪽에 앉으면 되겠죠. 이해되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A의 왼쪽 자리를 고를 거야. 사람 몇 명 남아있니? 8명 남아있죠? 다 사람이니까. 근데 그중 네 옆에 왔으면 좋겠는 건 저 8명 중에 몇 명뿐이야? 4명뿐이죠. 왜? 1, 2, 3, 4. A는 이미 앉았고 8명 중에 숫자 1명이 왔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숫자 1이 왔다고 치자. 그럼 그 다음 네 오른쪽 사람 몇 명 남았어? 7명 남았지. 그중 네 옆에 왔으면 좋겠는 사람 아까 1은 앉았으니까 몇 명 남았니? 3명 남았지. 7, 7 지워지고 3이랑 9 약분하시고 4랑 8도 약분하시면 6분의 1 되겠죠. 이해되나요? 즉 이 풀이는 A 양옆 말고 나머지 6자리에 누가 앉았냐를 신경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왜? 어차피 분모 구할 때도 분자 구할 때도 똑같이 랜덤으로 줄 서세요라는 팩토리얼 똑같이 있을 거고 약분될 거니까. 내가 원하는 특정 상황만 만족시키게끔 그냥 요 세 자리만 구성을 한 거지. 이해되나요? 놓치면 안 되는 건 요 앞에 9분의 7 놓치면 안 되는 건 좀 주의합시다. 곱셈 정리로 풀 때 많은 친구들이 놓치는 게 첫 번째야. A부터 곱하기를 할 수 있나 잘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렬로 나열된 6개의 좌석에 세 쌍의 부부가 임의로 앉을 때 부부끼리 서로 이웃하여 앉을 확률은? 자, 그럼 이런 거야. 이렇게 구분하자. 1번 부부의 남편 와이프, 2번 부부의 남편 와이프, 3번 부부의 남편 와이프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잉? 자, 그러면 첫 번째 풀입니다. 이건 그냥 쉬우니까 한 방에 질러버릴까? 전체 경우수 몇 팩토리얼이야? 6팩이지. 그 다음에 부부끼리 이웃해야 되니까 당연히 묶어버려. 그럼 일단 총 몇 명인 셈? 3명인 셈. 그래서 알아서 줄 서 셈 3팩 해. 근데 이제 묶음 안에서 남편, 와이프, 남편 자리 바꿀 수 있겠지. 두 가지니까 2에 몇 승? 3승. 이어서 약분하면 일단 6, 5, 4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8이니까 8이라고 쓰지 뭐. 120분의 8이니까 15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얘도 곱셈 정리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6개의 자리를 미리 준비해 놓고요. 1-A부터 3-B까지 그냥 이 순서대로 입장할 겁니다. 각각의 부부의 미션은 딱 하나, 이웃해라. 그거 말곤 뭐 어디 앉든 뭐 상관없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럼 갑니다. 네가 첫 번째 1-A라는 사람에 빙의하십시오. 빙의했어. 자리가 6개 있어. 네가 아무데나 앉아도 상관이 없으면 6분의 6, 1이 확률일 거고 뭐 제한되면 6분의 몇인가가 확률일 거야. 너가 처음에 어디 앉냐에 따라서 다른 부부한테 민폐를 끼칠까 안 끼칠까, 즉 나 때문에 저 부부들이 이웃을 못하게 했어 이러면 나 조심해야 되거든. 그런 거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보자.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요. 없어.
왜? 미리 나중을 스포하면 만약에 네가 여기 앉아. 그럼 그 다음에 여기 남편 앉으면 되잖아. 여기 앉으면 남편, 여기 앉으면 남편, 여기 앉으면 남편. 아무튼 내가 어디 앉든 대충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끼리. 그럼 내가 뭐 이 둘 중에 하나 앉으면 여기는 저희 부부 자리니까요. 여기가 저희 부부 하면 되잖아. 처음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1-A가 앉았다고 치자. 그러면 그 다음 1-B가 왔어. 자리가 몇 개 남아있는데? 5개 남아있죠? 근데 이 사람은 반드시 어디 앉아야 돼? 한 자리밖에 못 앉지. 5분의 1이겠죠. 그래서 1-B까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리셋된 느낌이야. 뭐 이 새끼들 죽여버리면 그냥 자리가 4개로 줄었을 뿐 상황은 똑같아. 네가 2-A예요. 신경 써야 될 거 있어 없어? 일단 아무데나 앉아도. 그러면 어련히 나중에 2-A죠. 어련히 나중에 남자친구가 와서 옆에 앉을게요. 몇 분의 몇을 앉을까? 3분의 1로 앉겠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리 2개 남았지. 여기에 3-A가 어디 앉을지를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이웃이야. 어떻게 앉든 알아서 이웃하겠지. 동작 끝이에요. 그래서 15분의 1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라고 할 때 C가 B 이상 또는 B가 A 이상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C가 B 이상 or B가 A 이상이다. 자, 당연히 또는 나왔으니까 일단 뭐를 생각해 볼 거야? 여사건 생각해 보긴 해야지. 뭐가 편한지는 해봐야 하니까. 그래서 여사건이 뭐냐면 C가 B 미만 and B가 뭐 미만이야? A 미만. 그럼 한 줄로 엮어서 C보다 B보다 A가 크다라고 말해도 괜찮겠네. and니까. 그럼 이게 훨씬 쉽네요. 바로 갑시다. 그러면 이것도 암산으로 되는 수준이야. 1 빼기 바로 질렀고요. 주사위 3번 던진다. 전체 경우의 수 뭐의 몇 승이니까 얼마? 216. 6의 3승은 216. 자, 그중 A보다 B보다 C가 크다. 이게 뭔 말이야? 결국 뭐가 정해져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몇 개 중에 몇 개 고르면 되는 거야? 6개 중에 3개 고르면 되겠죠. 숫자 3개만 고르면 알아서 C가 될 거고 알아서 B가 될 거고 알아서 A가 될 거 아니냐. 자, 그래서 1-216분의 20이다. 먼저 뭘로 약분해야 되냐? 4, 54분의 5니까 54분의 49다 이렇게 나옵니다. 객관식 선지가 틀려 있죠. 여사건 연습시키려고 문제 변형했는데 선지를 변형 안 했어. 답은 이게 맞아요. 옆에도 출처 보시면 이제 변형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원본은 그냥 정사건 구하는 거여서 답이 5번이었는데 연습시키려고 여사건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답은 54분의 49 주관식으로 생각하고 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명의 학생 A, B, C, D, E, F를 A와 B는 같은 조에 편성되고 C와 D는 서로 다른 조에 편성돼 주십시오. 좋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풀이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는 결국 6명을 몇몇몇의 조로 좀 나눈다고? 둘둘로 나눈다지. 이 상황이 두 글자로 뭐야? 분할이죠. 분할. 분배는 조가 기역조, 니은조, 디귿조 이렇게 이름까지 붙어야 분배. 근데 어차피 분배도 일단 뭐 해놓고 분할 해놓고 곱하기 3팩 하는 거니까 분할은 무조건 필수예요. 지금은 분할입니다. 자, 6명을 둘둘둘로 쪼개는 거니까 6은 2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쓰자고 했습니다. 려원이가 분할해줘. 시작.
곱하기 몇 백분의 1. 2팩, 2팩, 200분의 1인지 300분의 1인지 이거 조심하라고 했었습니다. 300분의 1입니다. 요 3팩의 팩은 3개의 그룹이 구분이 안 간다. 이지. 그게 몇 명으로 구성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만약에 9를 333으로 쪼갤 때도 이거 몇 팩분의 1? 3팩분의 1입니다. 3명 때문이 아니라 3개가 구분이 안 가서요. 자, 그래서 얼만겨? 15. 맞나? 그치? 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분자는 A와 B는 같은 조에 편성되고면 어차피 지금 나 조에 이름을 붙이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A랑 B는 이미 묶여 있어요. 뭐 더 이상 할 게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C랑 D가 서로 다른 조래. 뭐야? 그러면 C랑 D가 다른 조면 C 짝짝꿍하고 D 짝짝꿍에 E랑 F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E랑 F가 어떻게 들어갈래만 고민하는 애니까 몇 가지야? 2팩토리얼은 2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단순히 15분의 2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얘를 곱셈 정리로 풀어볼게요. 자, 곱셈 정리로 풀 때는 계속 미리 자리를 깔아놓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묶인 둘, 묶인 둘, 묶인 둘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자. 자, A부터 들어갈 거예요.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A가 어디 가면 좀 달라지고 이런 게 있나요? 없지. 그럼 A는 아무렇게나 움직여도 되니까 한 가지입니다. 근데 그에 맞춰 B는요. A가 예를 들어 저기 앉았다고 치면 꼭 옆에 앉아야 되겠지. 5개 중에 몇 개? 1개. 5분의 1의 확률로 저기에 쏙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C 차례가 됐어. C 어디 앉든 상관 있어 없어? 없잖아. C도 한 가지야. 예를 들어 요쯤에 앉았다고 치자. 자, 그럼 이제 D의 차례가 되는데 D는 C 옆에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3분의 몇의 확률로 도망가야 돼? 3분의 2의 확률로 이쪽으로 도망가야 되겠지. 그 다음 E랑 F의 자리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미 내가 만족해야 될 조건 충족했으니까 끝이야. 15분의 2로 끝나겠네. 오케이? 물론 이런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에 좀 국한돼요. 조건 막 달려있으면 곱하기로 거의 못 풀어.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소개하지 대부분 킬러 문제들은 그냥 꼼꼼하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풉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숫자 1, 2, 3, 4, 5, 6가 하나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음 둥 이 7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하십시오. 다음 조건 만족하쇼. 4가 적혀있는 카드의 바로 양옆에는 4보다 큰 수, 5가 적혀있는 카드의 바로 양옆에는 각각 5보다 작은 수가 적혀있어야 되는데 4 양옆에는 큰 수 이런 느낌이고 5의 양옆에는 작은 수가 적혀있대. 아하, 그려. 그러면 혹시 굵직하게 케이스를 어떻게 이렇게 좀 밑밥을 깔아가자. 4보다 큰 숫자가 뭐가 있어요? 5, 6, 7이 있어. 그럼 4의 양옆에는 5, 6, 7이 있어야 되겠네. 5의 양옆에는 1, 2, 3, 4가 있어야 되겠네. 자, 이 상황에서 일단 굵직하게 케이스를 나눠야 될 건 뭘까요? 아, 그렇지. 4, 5가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좋습니다. 그게 바로 오면 소질이 있어요. 자, 첫 번째 4, 5가 붙어 있다. 두 번째는 4, 5가 떨어져 있다로 일단 크게 케이스를 나누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 5가 붙어 있다고 하자. 그러면 뭐 일단 대충 붙여서 써놔. 4, 5 이렇게 해놓고 양 사이드부터 마저 채우자. 자, 4의 왼쪽에는 4보다 큰 숫자가 와야 돼. 근데 5는 이미 옆에 있으니까 5 말고 몇 명이 올 수 있나? 6, 7, 2명이 올 수 있을 것 같아. 자, 마찬가지로 5 양옆에는 작은 건데 이미 한쪽에는 4가 있으니까요. 남아있는 1, 2, 3 중에 하나 하자. 몇 가지? 3가지.
자, 근데 지금 내 그림처럼 꼭 4, 5 순으로 붙어야 돼. 5, 4여도 괜찮겠지? 그러면 곱하기 2 해가지고 이거는 좌우 반전 이런 느낌으로 할게요. 자, 그러고 나면 예를 들어서 아무튼 4보다 큰 거 6 같은 게 왔다는 거고 5보다 작은 거 1 같은 게 왔다는 거니까 남아있는 2, 3, 7 같은 건 바깥에 떨거지로 있을 거다. 쟤네들이랑 줄 서야지. 몇 팩? 그치? 이거 한 묶음으로 봤으니까 4팩. 그러면 12 곱하기 4팩 정도로만 놔둘게요. 너무 계산 많이 해도 귀찮으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4, 5가 떨어져 있을 때야. 그럼 4 양옆도 구성해줘야 되고 5 양옆도 구성을 해줘야 되겠네. 자, 4 양옆에는 5, 6, 7 중에 올 건데 5는 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안 돼. 그럼 양옆에 누가 올 수밖에 없어? 6, 7.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몇 가지? 2가지. 5 양옆에는 5보다 작은 숫자 1, 2, 3, 4가 올 수 있는데 4는 안 돼. 1, 2, 3 중에 와야 돼. 왼쪽에 오는 거랑 오른쪽에 오는 거 같아 달라요. 그러니까 왼쪽에 누가 올래? 3. 오른쪽에 누가 올래? 2 해서 3 곱하기는 6가지 나와서 얘를 1, 2 같이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가 묶이고 이렇게가 묶이니까 결국 떨거지는 3 같은 한 녀석밖에 없을 거야. 그럼 총 몇 명인 셈? 3명인 셈. 그러니까 3팩까지 있겠지. 즉 2 곱하기 6 곱하기 3팩이네요. 12 곱하기 3팩토리얼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자. 전체 경우의 수 당연히 7명이잖아요. 7팩 분의 12 곱하기 4팩 플러스 12 곱하기 3팩이다. 그럼 계산 이렇게 할게. 나 4팩을 나눌래요. 7, 6, 5까지만 쓰고 4팩 나눌 거니까 12. 4팩 나누기엔 여기 3팩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4 빌려오면 되겠죠. 여기가 3이 되겠네. 따라서 105분의 아닌데 210분의네요. 210분의 15. 약분 모르겠어. 알아서 해. 5로 약분하면 42분의 3. 없네. 뭐 잘못했어요? 약분 더 되는 거야. 15 하면 14분의 1이네요. 14분의 1. 괜찮냐? 자, 그러면 얘도 곱셈 정리를 한번 도전해보자. 자, 자리 7개를 준비를 해놓고요. 일단 4부터 앉아보자고. 4의 3형은요. 내 양옆에 나보다 큰 친구 와야 됩니다. 그러면 려원아 네가 4에 빙의하면요. 아무데나 앉아도 되나요? 어디 못 앉는데요? 양가생이에 못 앉겠네. 그러면 일단 4라는 숫자는 7개 중에 몇 개로 들어가야 돼? 5개로 들어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 4가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 다음 5를 당연히 먼저 앉혀야 되겠지. 5가 어디 앉든 상관이 없나요? 아니었지. 여기서 미리 겪은 것처럼 5가 붙어있을 때랑 안 붙어있을 때 뭔가 후폭풍이 다를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당연히 곱셈이지만서도 케이스 분류가 당연히 들어가야지. 당연히 뭐 케이스명은 5가 붙어있을 때와 5가 떨어져 있을 때로 할 겁니다. 자, 먼저 5가 붙어있을 때를 보자. 자, 5가 붙어있으려면 당연히 4 양옆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몇 개 중에 몇 개야? 당연히 6개 남았잖아. 6개 중에. 지금 이 그림에서 몇 개야? 2개 맞지? 맞나? 근데
그럼 잠깐만 생각해봐. 5를 안 쳐야 되는 것까지 미래를 조금 예측하고 다시 물어볼게. 4가 7개 자리 중에 5개에 어디 앉든 후폭풍이 똑같나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앉아있어. 그러면 5가 당연히 양옆 붙어 있어야 되니까 여기나 여기 앉아야 될 거 아니야? 2개 앉을 수 있잖아. 근데 아까 7분의 5 중에 만약에 4가 여기 앉았었으면 5 입장에서 어때? 여기 못 앉게 되지. 즉 4의 행동이 5에 영향을 미쳤네. 그럼 7분의 5, 즉 5개의 자리가 모두 다 균등한 거였나요? 아니었던 거지. 그러면 얘는 초반부터 이 5개, 얘랑 얘는 뭐 좌우 대칭일 거니까 비슷하겠고, 얘랑 얘는 좌우 대칭일 거니까 비슷하겠고, 얘는 가운데니까 좀 다르다고 치면 과연 핑크와 노랑과 초록에 앉을 때 5에 미치는 후폭풍이 같았나를 미리 생각했어야 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할 거예요. 물론 못하진 않아. 답을 꾸역꾸역 내드리긴 할게. 내보긴 하자. 근데 그렇게까지 이게 썩 편하진 않아. 왜? 후폭풍을 계속 미래를 예측해. 나 여기 앉아도 돼? 여기 앉아도 돼? 똑같은 거 맞아? 다음 사람 다 물어봐야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쉽진 않을 거야.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자, 핑크가 같은 건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4가 7분의 2의 확률로 저기 앉은 거, 4가 7분의 2의 확률로 노란색 앉은 거, 4가 7분의 1의 확률로 초록색에 앉은 거, 이렇게 케이스를 3개 나눠놓고 시작할게요. 이해되니? 근데 혹시 센스가 조금 미래 예지몽 잘 꾸는 사람, 3가지 색깔 중에 뭐랑 뭐는 똑같을까? 노랑과 초록은 비슷할 거예요. 왜? 아까 우리 좀 겪어봤잖아. 핑크였으면 5가 여기 못 앉네 라는 게 있었는데, 노랑이나 초록은 충분히 안쪽에 있어서 어디에 4가 있든 양옆에 둘 다 5가 앉을 수 있다면 똑같겠지. 그래서 조금 예지몽을 잘 꾸시는 분은 이 2개는 아마 뒤에가 다 똑같아서 처음부터 7분의 3을 했었어도 괜찮을 거예요. 이해돼? 자, 그럼 한번 해보자. 핑크일 때부터 해보자. 자, 핑크로 앉았어. 이때 그림을 항상 그려야 돼. 경우의 수 잘 구하려면 내가 지금 한 행동까지의 그림을 계속 실시간 업데이트 해가면서 그리셔야 돼. 자, 그래서 이럴 때 곱하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5가 어디 앉을까를 할 건데, 5가요 자리 6개 남아있는데 어디밖에 못 앉아? 오른쪽밖에 못 앉지.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안 되겠죠. 맞니?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4의 왼쪽 자리를 볼 겁니다. 여기 앉고 싶은 사람 손 하면 일단 5명이 남아있으니까 5분의 1로 들어올 텐데, 4보다 뭐 한 녀석 와야 되더라? 바보야. 큰 녀석이 와야 돼. 근데 5는 아니니까 몇 명 있어, 후보가? 2명. 5명 중에 2명, 6이나 7 중에 하나가 왔으면 좋겠다를 만족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 그 다음 5의 오른쪽 자리를 채울 거야. 자리는, 아니, 사람은 4명이 남았어. 근데 5보다 작은 숫자가 왔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4는 아니야. 그럼 누구 중에 와야 돼? 1, 2, 3 중에 와야 돼. 그럼 여기까지는 채웠어. 그럼 나머지 3개 안 채웠는데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난 조건 만족했다. 자, 그래서 얘는 2랑 2로 4 정도만 지울까? 아니다. 3이랑 6도 지워둘까? 그러면 70분의 1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또 그림을 업데이트 할게. 그림 여기다 그릴게. 하잉 다 7 해놓고 노란색 자리에 4였으니까 여기에 4일 때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6자리가 남았어. 이제 5가 어디 들어갈 거야를 할 거야. 4 양옆에 있어야 돼. 근데 아까랑 달리 4 양옆 어디 있어도 괜찮지? 그러니까 6분의 2야. 곱하기.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쯤에 왔다고 치자. 그럼 이제 4의 왼쪽을 만족시킬 겸. 4의 왼쪽에는 4보다 큰 숫자 와야 돼. 근데 5는 아니야. 그럼 누가 와야 돼? 6, 7.
자, 그 다음 4의 오른쪽가 아니죠. 5의 오른쪽을 안 칠게요. 예를 들어 아까 4보다 큰 숫자 6이 왔다고 치고. 자, 4명이 남아있는데 그중 누가 왔으면 좋겠어? 1, 2, 3 중에 한 명 왔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3명이 왔으면 좋겠어.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1 같은 거로 채워지면 더 이상 나머지 3자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끝났어. 약분하자. 2로 4 지우고 3이랑 2로 6 지우면 70분의 2가 될 겁니다. 자, 초록색과 노란색이 같을 거라는 거 예상되시나요? 이제 충분히? 그렇지. 그러면 똑같을 거니까 70분의 2가 아니지. 앞에 7분의 1로만 바뀐 거니까 70분의 1이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70분의 얼마야? 4. 맞나요? 자, 요 70분의 4가 요 풀이에서 뭐냐? 지금 나 뭐 한 거야? 4, 5가 붙어 있는 거 한 거지? 요 부분이야. 그치? 210분의 12 나누기 3 하면 70분의 4지. 즉, 아직까지 4, 5가 붙어 있는 것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4, 5가 떨어져 있는 거 또 하면 되겠지. 근데, 어때? 곱셈 정리가 언제나 더 효과적인 건 아닐 수 있다. 당연히 이 문제는 저렇게 푸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곱셈 정리가 만능은 아니야. 쉽게 풀리는 문제에선 치트키처럼 한 줄로 풀리지만 케이스 분류가 좀 꼼꼼해야 되는 거는 4, 5가 붙어있다의 케이스에서도 3가지가 있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절반까지만 풀을게요. 뒤쪽 하는 건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가봅시다. 그림과 같이 1열, 2열, 3열에 각각 2개 자리가 있어요. 놀이기구 탄대요. A부터 F까지가 탄대요. 다음 조건 만족시켜주세요. 두 학생 A, B는 같은 열, C, D는 다른 열, E는 1열에 앉지 않아요. 자, 조건이 좀 많아요. A, B는 같은 열, C, D는 다른 열, 그 다음에 E는 1열이 아니래.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이 여러 개 걸려있는 경우는 뭐를 잘 판단해야 되냐면 네가 능동적으로 무슨 조건부터 만족시켜 나갈까? 라는 거를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어떤 조건부터 해결하는 게 좋냐에 대한 기준은 자명하긴 합니다. 뭐냐면 후폭풍을 덜 일으키는 쪽이 좋아요. 뭐 당연하지 않겠냐. 우리 곱하기로 최대한 많이 풀고 싶잖아. 그러면 내가 이러면 뒤에는 경우의 수가 10가지고 내가 저러면 뒤에는 15가지고 이러면 경우의 수 케이스 분류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느니 어디 앉든 뒤에 애들은 딱히 신경 안 쓰더라고. 하는 게 곱하기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부터 먼저 신경을 쓰는 거야. 자, A, B는 같은 열, C, D는 다른 열, E는 1열이 아니래. 그러면 이건 누구부터, 물론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다 도찐개찐이면 뭐부터 할까? 응? A, B부터? 뭐 그래도 풀 수는 있거든? 근데 A, B부터 하게 되면 뭘 나눠야 되냐면 A, B가 1열일지 아닐지를 나눠야 돼. 왜? E 때문에. 그치? 그러면 그나마 합리적인 건 E부터 안 치는 게 나쁘지 않아요. 왜? 어차피 A, B는 몇 열인지 중요하지 않거든. 붙어있기만 하면 되고 C, D는 떨어져 있기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가장 수월하게 풀려면 E가 1열이 아니다부터 하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리 몇 개 있는 거야, E는? 4개. 좌우 다 달라요. 4개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자. 그리고 실시간 업데이트 아무데나 하나 E 써서 E가 여기 앉았구나. 이제 신경을 쓰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CD 안 칠래? AB 안 칠래? 이번에는 AB가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CD가 다르다는 건 좀 되게 많잖아. 그럼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AB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AB는 자기야 우리 1열 3열 남았어. 우리 어디 갈래?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앉을래? 좌우까지 해야 되니까 뭐 곱하기 뭐? 2 곱하기 2겠지. 그래서 뭐 아무데나 AB 대충 추가하세요.
실시간 업데이트.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해서 CD 안 치면 되겠지. 자, CD도 만약에 곱하기로 처리하려면 경우의 수가 나뉘어요. 뭔 말이냐면 자리가 3개지. 근데 그 중에 C부터 안 친다고 쳤을 때 3개의 후폭풍이 다 같은가? 다르지. 뭐 여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 다를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자리 몇 개 없으니까 그냥 머리로 하자. 떨어져 있게 앉는 자리 구성이 몇 종류 있어요? 2종류밖에 없지. 야, 우리 이렇게 앉자 아니면 이렇게 앉자 밖에 없잖아. 저런 건 직접 세자. 모양 2개고 어떻게 앉을 건데 2가지겠지 뭐. 나머지 F는 아무 조건 없으니까 딱히 상관없어. 어차피 빈자리 하나에 앉겠죠. 가 분자네.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갈게요. 이거 나누기 6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겠지. 조건 선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자가 주제인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6팩 얼마임? 720이냐? 그럼 720분에 우와 64? 근데 64는 그냥 4 곱하기 16 정도로만 하고 약분하자. 4랑 720이 먼저 180. 또 한 4 정도로 되나? 45분의 4가 되겠네요. 한번 쉬었다가 마지막 5문제 쭉 달릴게요. 자, 11번 같이 보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있고요. 4장을 동시에 꺼내서 나열할 건데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그냥 내가 뽑기만 하면 알아서 배열이 되겠지. 그래서 뽑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확인해두고 A1, A2가 홀수, 그 다음에 A3 플러스 A4가 16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1보다는 A2가 크고 A2보다는 A3보다는 AF4가 크다 이렇게 1부터 10까지가 뽑힐 것 같은데 A1, A2의 곱이 홀수, 곱해서 홀수라는 건 둘 다 무슨 수여야 돼? 둘 다 홀수여야 돼. 그 다음에 A3, A4는 둘의 합이 16 이상이래. 얘도 이렇게 조건이 2개 주어져 있을 때 어느 쪽부터 해결을 하는 것이 수월할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자. 만약에 내가 홀수 곱하기 홀수로 처리해야지 라고 하면 그냥 1부터 10까지 홀수 몇 개 있니? 5개 있어. 거기서 몇 개 뽑으면 그만이야. 2개 뽑으면 그만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5 컨비네이션 2는 10이다라고 나온 그 10가지가 뒤쪽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뭐 같다면 개꿀인 거고 뭐 좀 다르더라도 케이스가 몇 가지밖에 없으면 할 만한 거고 많으면 더러운 건데 어때? 합이 16이다라는 거를 하려면 이제 내가 무슨 수부터 쓸 수 있냐 뭐 이런 걸 고민해야 될 텐데 그지? A2가 9인 홀수일 때랑 3인 홀수일 때랑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10가지를 되게 잘게 쪼개야 될 것 같아. 별로야. 반면 A3, A4를 선택하면 A1, A2 쪽에 영향을 미치는 건 누구만 딱 보면 돼. A의 3, 4 중엔. 물론 합이 16 이상은 돼야 되겠지만 A1, A2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A의 누구야? A3이지. 그래서 A3이 뭐일 때는 앞에 1, 2가 다 똑같을 거고 다 똑같을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A3, 4 쪽을 먼저 해결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합의가 되면 좋겠어요. 괜찮냐? 그러면 그냥 이대로 표를 만들게요. 자, 제일 큰 합이 얼마야? 19네. 그러면 큰 것부터 거꾸로 내려오자. 16이 뭐 7 더하기 9니 뭐 헷갈려요. 제일 큰 것부터 가득가득 채울게요. 그러면 얘가 뭐고 얘가 뭐일 때? 9고 10일 때 있을 거고 얘가 8로 내려오면 8, 9도 괜찮고 8, 10도 괜찮다. 7로 내려오면 7, 9 괜찮고 7, 10이 괜찮네. 6으로 내려오면 마지막으로 60밖에 안 되겠다.
그치? 88은 안 되니까 89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맞니? 그랬을 때 그럼 결국 A3이 9일 때와 A3이 8일 때 두 개는 똑같을 거고 A3이 7일 때 두 개는 똑같을 거니까 케이스가 4개밖에 없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9보단 작아야 되니까 미만이야. 그럼 거기에 홀수 몇 개 있나? 4개. 그럼 그 중에 몇 개 뽑으면 돼? 4 컨비네이션 2로 뽑으면 되겠다. 그 다음 8인 건 일단 8, 9랑 80 두 가지가 있으니까 2 곱하기 해둔 다음 8보다 작은 홀수 몇 개 있나? 1, 3, 5, 7 4개 있네. 그럼 똑같이 4개 중에 2개 뽑으면 되겠구만. 7 미만이니까 이제는 2 곱하기 3C2로 바뀔 거고요. 6 미만인 것도 1, 3, 5니까 3C2가 되겠네요. 전체 경우의 수는 영원아 뭐 해줘야 돼요? 전체 경우의 수는 뭐냐? 응? 분모 깔아야 되니까 전체 경우의 수 구하자고. 전체 경우의 수가 뭐예요? 10C4. 그래서 10C4 분의 하고 계산하면 되겠죠. 6이고 6이 2개니까 6 총 3개라서 18. 3이 2개랑 1개 때문에 3이 총 3개라서 9 해주면 되겠다. 10C4만 할 수 있으면 돼. 뭘까? 1987. 1987 나누기 210일 거예요. 맞나? 이거 24로 나눌 거 아니야? 3 맞네요. 분의 27. 자,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지. 70분의 9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12번. 두 집합 1, 2, 3, 4에서 1, 2, 3에 대하여 A에서 B로의 모든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해라. 뭐 전체 경우의 수야. 이미 예상해 놓자. 4의 3승, 3의 4승 어느 거야? 3의 4승이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뭐 그러면 분모는 쉬우니까 분점은 보자. F1이 2 이상이거나 F의 치역은 B다. 오케이. 일단 조건이 뭐냐면 F의 1은 2 이상 or 치역이 B다예요. 일단 또는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여사건을 생각은 해볼게. F의 1은 2 이상의 반대말이 뭐지? 현실적으로? 1이네. F1은 1이다. and 치역이 B다의 반대말은 뭐 일단 치역이 B가 아니다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정사건과 여사건 중에 뭐가 더 편할까? 여사건으로 했을 때는 F1이 1이다가 편하긴 해. 근데 문제는 치역이 B가 아니다라는 건 골고루 찍힌 게 아니니까 하나로만 되거나 2개만 되거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이쪽이 좀 귀찮아. 정사건으로 하면 뭐 또는 자체가 좀 귀찮아. 그거 이제 경중을 재는 거긴 한데 그래도 어느 쪽이 좀 뭐 둘 다 풀어드릴게요. 나는 정사건 쪽이 좀 더 편하다 판데 뭐 둘 다 풀어드릴게. 첫 번째 풀이 정사건. 자, 정사건이면 또는이니까 정직하게 뭐 해야 될 거냐면 일단 첫 번째 F1이 2 이상인 거 하나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치역이 B인 거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 빼야 될 거니까 F의 1은 2 이상이면서 치역은 B인 것 이렇게 구할 거예요. 오케이. 자, 해보자. 지금 1, 2, 3, 4가 1, 2, 3으로 갑니다. F1이 2 이상이란 편하네. F1이 찍을 수 있는 거 몇 개 있어요? 2개.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F1만 2 이상이면 되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해. 그럼 뭐의 몇 승? 3의 3승이니까 54가지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치역이 정확하게 B여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뭘로 푼다 그랬지? 분할과 분배.
조건 반사가 돼야 돼. 치역의 개수가 딱 몇 개로 정해져 있네. 무조건 분할과 분배로 풀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4명의 1, 2, 3, 4 학생을 몇 개의 그룹으로 쪼개는 거야? 얘네 1번 출구, 2번 출구, 3번 출구로 가야 될 거니까 3덩어리로 쪼개면 되겠지. 그래서 4는 하고 3개의 덧셈으로 쪼갤 건데 하나밖에 없겠는데?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2, 1, 1밖에 없겠네. 그치? 자, 분할하자. 야, 4명 중에 2명 나와봐. 너네 팀이야. 하는 순간 이미 팀 짝이 끝난 거 느껴지시나? 남아있는 둘은 각자 우리 한 명씩이구나 라고 이미 운명을 직감했을 거니까. 그리고 분배는 개꿀이라고. 곱하기 몇 팩? 곱하기 3팩 하면 그만이라고. 6, 6에 36. 맞니? 그 다음에 이 1번 정사건 풀이 이제 관건이 요건데 이게 조금 F1은 2 이상인데 치역이 B다야. 봐봐. 얘를 힘들게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F1이 2라고 치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2, 3, 4를 1, 2, 3으로 쏘게 할 건데 1이랑 3은 반드시 찍어야 되지. 근데 2는 꼭 찍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미 찍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말로 좀 번역을 해보면 적어도 하나는 1과 3을 찍어야 된다잖아. 만약에 이 문장이 그냥 적어도 하나가 1을 찍어야 된다면 쉬워요. 왜? 이 말의 반대말은 뭐니까? 아무도 1을 안 찍는다니까. 근데 적어도 하나는 1을 찍어야 되고 and 그리고 적어도 하나는 3을 찍어야 된다. 이 두 개가 지금 and로 걸려 있잖아. 그럼 걔는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럼 또 여사건? 그럼 1을 아무도 안 찍는다. 합집합 3을 아무도 안 찍는다. 그럼 또 합집합이니까 1을 아무도 안 찍는다 플러스 3을 아무도 찍는다 더해주고 빼기 둘 다 아무것도 안 찍는다. 좀 귀찮다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은 뭘 생각하면 좋을 거냐면 대칭성을 생각하자. 아까 확률 대칭사 한번 보여줬었잖아. 당연히 그러지 않겠냐라는 거. 느껴봐. 지금 얘는 치역이 B인 것 중에서 F1이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치역이 B여야 돼요? 라는 36가지 중에는 F1이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지. 그게 공평할까 안 부공평할까? 공평해야 될 것 같지 않니? 아무나 그냥 막 쏴라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대칭성을 활용을 해서 F의 1이라는 친구가 가능한 건 1과 2와 3인데 그 중에 나는 2 이상을 원해. 그러니까 앞서 구한 36의 힘을 빌려서 36의 3분의 2일 거야로 구할 수 있어야 좀 편할 겁니다. 그러면 정사건 쪽의 해결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네요. 이거를 못 떠올리면 이거 교집합 구할 때가 힘들지. 자, 그래서 일단 확률이나 구해놓자. 전체 경우의 수가 려원아 뭐의 몇 승이었다고? 그럼 81이겠네. 81분의 54 더하기 36 해준 다음에 교집합인 24를 빼면 되니까 81분의 얼마냐? 66 27분의 22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나 확률 구할 때 대칭성이 보이면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풀이 일단 답을 구했으니까 여사건이 더 편했으려나? 한번 하러 가자. 왜냐면 경우의 수로 보기만 하면 전체가 81인데 정사건이 66개나 있었으니까 거꾸로 말하면 여사건이 몇 개밖에 없다는 거야. 15개밖에 없다는 거거든. 그러면 개수는 되게 적으니까 직접 하기가 되게 편했을까? 해볼게. 내가 하고 싶은 거 F1은 1 그리고 치역이 B가 아니다야. 그럼 결국 그리고라는 건 순서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를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 얘를 만족한다를 구하든지 치역이 B가 아닌 애들 중에서 F1이 1인 걸 뽑든지 하면 되잖아. 그나마 어느 방향이 낫겠냐? F1은 1인 중에서 치역이 B가 아닌 거가 낫겠지. 왜냐면 치역이 B가 아니고 되게 많은데 그 중에 1이 1 찍는 그걸 어떻게 찾고 댕겨. 자, 그러면 일단 F1이 1은 만족시키긴 해야 되니까 뭐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1, 2, 3, 4에서 1, 2, 3 해놓고 일단 네가 이렇게 가긴 가. 이제 너네가 골고루 찍히지만 않으면 돼. 뭐 이런 거지 뭐. 자, 그러면 말로 해보자. 경우의 수 잘 풀려면 입을 잘 털어야 된다고. 문과가 더 잘할 거야. 자, 내가 원하는 상황은 치역이 B가 아니다야. 그거를 요 현실 상황에 맞춰서 입을 털어봐. 어떻게 써야 돼요? 내 말 맞는지 틀린지 봐봐. 2도 3도 안 찍혀야 돼요. 아니지. 자, 맞게 말 바꿔봐려나. 이 또는 3이 찍힌다. 그래, 그리고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내가 만족해야 될 상황을 입으로만 털 줄 알면 거기서부터 번역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번역해 나가면 돼. 일단 러프하게 구어체로 하면 돼. 친구한테. 야, 나 치역이 비면 안 된대. 오빠 저 뺐어. 어떻게 찍어야 된대?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경우의 수를 잘한다. 별게 아니에요. 진짜 말 잘하는 애가 그래서 확통을 잘해. 쟤는 어때야 돼? 오케이, 좋아. 거기서부터 줄여버리자. 일단 그 말이 맞는지부터. 2랑 3 중에 하나가 안 찍히면 돼요. 이 말 맞나? 맞는 것 같아. 하나가 안 찍힌다는 맞아? 그치? 하나는 이제 적어도란 말이 숨어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이제 그렇게 점점 확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쓰던 말로 번역을 해나가면 돼. 또는 이렇게 시작이 될 거야. 진짜 구어체면 야, 둘 다 찍히면 안 돼. 그러니까 둘 다 찍히면 안 돼가 좀 중의적이네. 둘 다 찍히는 건 안 돼. 기도 하지. 뭘로 출발해도 돼. 아무튼 이게 내가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평소에 쓰는 그 확률의 확통의 언어로만 번역해 나가면 돼요. 2, 3 중에 하나는 안 찍힌다. 아, 그 말은 여기에 적어도 하나가 안 찍힌다라는 말이 숨어 있구만. 아, 그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2가 안 찍힌다 랑 3이 안 찍힌다의 무슨 집합이니? 합집합이겠네. 아, 그렇다면 합집합에 푸는 태도는 2가 안 찍 구하고 뭐 더해주고 3이 안 찍 해주고 뭐 빼면 돼? 둘 다 안 찍 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번역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한 방에 되는 새끼가 이제 똑똑한 새끼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말을 번역해 나가면 충분히 다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야부를 계속 털어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집에서 중얼중얼 진짜 거리면서 푸는 애가 더 잘 푼다고. 그래서 내가 자꾸 말 시키는 겨. 그럼 끝났잖아. 이 안 찍혀야 되는데 찍지 마! 뭐야 몇 승? 1은 이미 썼다잉. 너네만 남았다잉. 2에 3승. 3 찍지 마! 2에 3승. 둘 다 찍지 마! 딱 나오잖아, 15. 얘 돼요. 제발 말로 털어주세요. 이게 연습이 돼야 돼. 됐죠?
자, 13번 가겠습니다. 자, 1부터 6까지의 목이 마르네. 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가 여기서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2번 한대요. 첫 번째 시행에서 확인한 두 수 중 작은 수를 A1, 큰 수를 A2 라고 하고, 두 번째 시행에서 확인한 두 수 중 작은 수를 B1, B2라고 하자. 뭐 집합이 약간 뭐라 그러니 구간처럼 나와 있죠. A 교비가 공집합이 아니다. 야, A 교비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건 교집합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겠네. 공집합이 아니라니까. 비어있진 않다. 있다. 교집합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교집합이 있게끔 해달래. 그러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순서상으로 생각해보면, 수직선상을 생각해보면 A1이랑 A2는 같을 리가 있나요? 문제 워딩상? A1, A2는 같아도 되나요? 안 되나요? 동시에 A1, A2는 동시에 뽑는 거니까 다른 게 나올 거야. 근데 그렇게 A1, A2를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B1, B2 할 거니까 이제 A들이랑 B들은 같아도 되겠지. 그런 상태. 그러면 수직선을 해보면 이런 거야. 뭐 대충 A1과 A2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렇지? B1, B2의 순서상이 얘랑 교집합이 있어야 된다고 없어야 된다고? 있어야 된대. 그러면 이런 거 아니야? 요렇게 있어도 교집합이 있는 거고, 이렇게 있어도 교집합이 있는 거고, 안에 쏙 들어가도 교집합이 있는 거고, 전락에 포함해도 있는 거지. 뭘 일단 생각해 봐야 될까? 여사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여사건이 그래도 쉽네요. 여사건은 말로도 쉬워. 교집합이 있다 없다? 교집합이 없다네. 자, 교집합이 없다라는 것이 수직선상에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A1과 A2의 수직선상에서의 위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겹치면 안 된다며. 그럼 도망가야지. B1, B2. 물론 B1, B2가 아예 왼쪽에 빠져 있어도 되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서로 피해가야 돼. 그 말은 결국 이런 거 아니야? 아까 A1이랑 A2는 같을 리가 당연히 있어 없어? 없었고 B1이랑 B2가 같을 리가 있어 없어? 없었는데 아까 A끼리랑 B끼리는 같아도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교집합이 없어야 되니까 이 그림으로 치면 A2보다 B1이 뭐 하면 돼? 크면 되겠네. 근데 등호는 잘 보긴 해야 돼. 지금 다 문제에서 등호가 있으니까 초가야. 그치? 만약에 저게 초가면 같아도 되긴 하겠지. 뭐 그런 디테일은 문제마다 잘 보시면 되고. 그럼 이거 개꿀인데요? 그냥 4개의 숫자가 다 뭐가 정해져 버렸네? 순서가 정해져 버렸네? 순서가 정해지면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 뽑기만. 그냥 주사위 6개 중에 몇 개 뽑자? 4개 뽑자. 근데 이제 곱하기 할 건 A들이 앞에 있고 B들이 뒤에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B1, B2가 작고 A1, A2가 클 수도 있으니까 좌우반전의 느낌으로 곱하기 2는 처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30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계산하고 마무리하자. 자, 전체 경우의 수 A1, A2를 구성하는 방법 6개의 주사위 눈 중 2개만 고르면 돼. 근데 B도 마찬가지 아니냐? 리셋하고 다시 할 거니까 6C2 곱하기 6C2 그 중에 30입니다. 6C2가 15야. 15, 15분의 30, 15분의 2 돼요. 이게 여사건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5분의 13 쪽으로 가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는 5개의 과학 동아리와 2개의 수학 동아리 AB가 있다. 동아리 학술 발표에서 이 7개 동아리가 모두 발표하도록 발표 순서를 임의로 정할 때 수학 동아리 A가 수학 동아리 B보다 먼저 하거나
대충 이렇게 할게. A가 B보다 뭐 순번이 작다라고 표현할게요. or 뭐라 했냐면 두 수학 동아리 사이에 과학이 2개. A 사이에 과학 B 뭐 이런 식으로 줄 서주세요. 1 확률을 구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얘는 여사건이 편할까를 미리 눈으로만 생각하자. 가운데가 n대가 되면 좋긴 한데 A가 B보다 앞에 있다의 반대는 A가 B보다 늦게 한다는 맞긴 한데 A랑 B 사이에 2개의 과학 동아리가 있다의 반대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도 있고 0개도 있고 3개, 4개, 5개 다 있는 것도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정직하게 갈 거야.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건 당연히 첫 번째 뭐 A가 B보다 앞서 있다 하나 구해야 되겠고, 두 번째 A 사이사이에 B 과학 동아리 2개 있는 거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그냥 교집합 이렇게만 표기할게요. 자, 그럼 보자. A가 B보다 앞에 있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로 갈까? 이렇게 써도 괜찮니? 이제는 좀 반복하니까 익숙해질 것 같아. 야, 7명이 공평하게 줄 설 건데 A가 앞에 있거나 B가 앞에 있거나 반반 또이또이해야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나누기 2로 할 거고, 즉 확률로 미리 구할 거라면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A랑 B 사이에 2개의 과학 동아리가 들어간다 해보자. 뭐 해야지. 야, 5개의 과학 동아리 중 여기 오고 싶은 사람과 여기 오고 싶은 사람 손 뭐 곱하기 뭐 하면 돼? 5 곱하기 4 하면 되겠지. 아니면 먼저 뭐 2개 뽑아놓고 어떻게 설래 하면 5 컨비네이션 2 곱하기 2. 어차피 20은 똑같으니까. 그 다음 당연히 뭐도 있어야 될 거냐면 A, B도 자리를 바꿀 수 있어야 되니까 곱하기 2가 들어가겠지. 까지 하면 지금 A랑 과학 B까지의 한 묶음이 완성됐을 거야. 그러면 떨거지 과학 동아리 몇 개 있나? 기억 1, 기억 2, 기억 3 이렇게 있을 때가 얘네 줄 세우자. 총 몇 명인 셈? 4명인 셈 4팩토리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맞나? 자, 그러면 교집합. A가 B 앞에 있으면서 A랑 B 사이에 과학 동아리가 2개 있는 거 꿀 빨고 싶다. 얘의 절반이겠지. 이해돼요? 요 안에도 결국 이거잖아. A, B 자리 바꾸기만 안 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위에 거 그냥 베끼자. 5 곱하기 4 곱하기 4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전체 7팩을 첫 번째 7팩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이쪽은 40 곱하기 4팩 정도로 쓸까요? 마이너스 20 곱하기 4팩 정도로 해놓고 약분 좀 이따 하자. 자, 앞에는 일단 2분의 1로 약분이 될 거고, 뒤에는 40 마이너스 20 따로 20이라고 써두고, 이제 7팩이랑 4팩 약분하면 7, 6, 5만 남테니까 이렇게 해놓자. 통분만 잘해주면 되겠지 뭐. 5랑 20을 4로 나누고 정도까지만 해놓자. 어차피 통분할 거니까. 42분의 1로 통분하면 편하겠네. 21 플러스 4겠다. 41분의 25입니다. 자, 그 다음 15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숫자 1, 1, 2, 2, 3, 3가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어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지 않는다. 이와 같은 시행을 6번 반복할 때 K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를 AK라고 하자. 두 자연수 MN을, M은 뭐냐면 A1 100, A2 10, A3 이라는 100의 자리 숫자고요. N은 A4 100, A5 10, A6라는 뭐 세 자리 자연수입니다. M이 N보다 클 확률을 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칭성. 지금 1, 1, 2, 2, 3, 3 개수가 다 두 개로 공평하니까 m이랑 n을 만드는 모든 경우 중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히 m이 n보다 크다와 반대로 m이 더 작다와 둘이 같다가 있을 텐데 요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가 뭐 할 거라는 믿음이 생겨. 같을 거다라는 믿음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나는 같다 쪽을 구해서 빼서 반띵 하겠습니다. 자, 그 대신 조심할 거 지금 나는 서로 다른 공 몇 개 있다고 생각해야 돼? 6개 다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m이랑 n이 같은 경우의 수는 분모가 6팩토리여야 됩니다. 그 다음 분자를 조심해야 돼. 근데 일단 어차피 1, 1, 2, 2, 3, 3를 같은 숫자로 나눠 가시려면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숫자 구성이 뭐뭐뭐로 이루어져야 돼. 1, 2, 3, 1, 2, 3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 근데 이제 다 같이 우리 231 할래, 312 할래 이런 건 둘이 합의 보면 될 거 아니야. 자, 얘네들 당연히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야, 우리 어떤 숫자로 같을래? 경우의 수 몇 가지? 3팩, 6가지. 근데 끝난 게 아니야. 야, 너 1이긴 한데 너 1-A야, B야? 가 있어야 되겠지. 2도 그렇고 3도 그렇지. 그러니까 2의 몇 승? 3승. 그치? 1-A, 1-B가 위인데 아래인데 이런 거를 정해줘야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약분해 주시면 5팩토리얼 분의 8. 5팩이 아마 120일걸. 120이니까 약분하면 15분의 1이네. 이게 내가 원치 않는 쪽이고요. 빼고 반띵하면 되겠네. 15분의 얼마씩? 15분의 7씩이 있겠지. 정답은 15분의 7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 개념 확률. 기본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몇 가지 같은 것도 다르게 보자란 메시지라든지 여사건이 편한지 정사건이 편한지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조건이 여러 개 걸렸을 때 뭐부터 처리할지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확률의 곱셈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대칭성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부가적인 상황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문제 많이 풀면서 경험치만 쌓으면 되지 개념 자체가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오늘 확률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끝.